나는 글 쓰는 게 너무 좋아. 언젠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가 될 거야. 그렇게 당차게 말하던 내가 어느덧 30을 넘겼다. 하지만 내 글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었고 계속된 무명 생활에 나는 지쳐갔다. 그리고 결국 펜을 내려놓게 되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소설책을 좋아했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감정을 내 것처럼 공감하며 읽곤 했다. 책을 펼칠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은 현실보다도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 나는 책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 속 세계에 빠져들었다. 정보가 또 책 읽고 있니? 엄마가 부를 때에도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언제나 책 속에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나도 이런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글을 쓰는 순간은 언제나 즐거웠다. 자판을 두드릴 때 들리는 묵직한 타격감도 좋았고 머릿속을 떠다니던 생각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될 때는 쾌감이 밀려왔다. 쌓여가는 원고를 볼 때마다 뿌듯했고 책장이 가득 찰수록 내가 성장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원고뿐 아니라 내 나이도 함께 쌓여갔고 어느새 나는 30이 되었다. 30이 되도록 큰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나는 무명의 작가로 살고 있었고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언젠가는 내 글을 알아봐줄 사람이 생길 거야. 마음 한편에서는 막연히 그런 희망을 품었다. 사람마다 시기가 있다고 믿으며 아직 내 시간이 오지 않았을 뿐이라며 나 자신을 위로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정보가 너도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지. 엄마의 걱정도 이해는 됐다. 나는 현재의 글 쓰는 생활에 만족했지만 글로는 충분한 수입을 벌지 못했다. 혼자 살아갈 정도의 돈은 벌었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저에게 너무 중요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엄마는 잠시 동의해 주었지만 여전히 내 처지를 걱정하시는 듯했다. 엄마의 마음이 내게도 전염되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나 또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내게는 재능이 없는 걸까? 언제까지 이 길을 고집해야 할까? 글을 쓰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다. 사랑하던 글쓰기가 어느새 고통이 되었다. 타자기 앞에 앉아도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고 글이 써지지 않았다. 고민 끝에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실은 현실이야.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지. 나는 작가의 꿈을 내려두고 취업을 선택했다. 마음을 다잡고 출판사의 편집자로 입사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심적인 여유도 생겼고 나름의 보람을 느꼈다. 글을 써온 경험 덕분에 편집 업무에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던 어느 날이었다. 출판사에 새로 들어온 신인 작가가 내게 다가와 반갑게 말을 걸었다. 혹시 노란 벽에 몽상을 쓰신 우정복 작가님 아니세요? 그 책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나는 갑작스런 질문에 화들짝 놀랐다. 내 책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당황스러웠다. 저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작가님이 쓰신 책은 전부 소장하고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동안 아무도 내 글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어찌할 바를 몰라 얼떨결에 미소만 지었다. 혹시 다음 작품도 준비 중이신가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글보다는 편집에 집중하고 있어요. 작가로서 활동하는 건 잠시 중단하게 됐어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건넸다. 그렇군요. 사실 작가님 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작가님 글에서 느낌 깊이와 진심을 좋아해요. 저 같은 독자도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내 글에 대한 열정과 설렘이 다시금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왜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 책 속에만 존재하던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새로운 세상을 내가 창조하고 그 속의 사람들을 초대해 교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꿈이 점차 부담이 되었고 내가 만든 세상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지쳐갔다. 스스로 꿈을 외면하게 된 이유는 결국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 때문이었다. 15년 동안 글을 썼지만 실패했잖아. 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오늘 그녀와의 대화는 내 안에 잊혀졌던 열망을 일깨웠다. 내 글을 기다리는 독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가 정말 바라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졌다. 한 번 더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바로 다시 시작할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편집자로서 내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었다. 이제는 작가로서 내가 놓쳤던 것들을 독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채워나가야 했다. 그때부터 편집자로서의 업무에 깊이 몰두하기 시작했다. 독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공감하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며 분석했다. 그렇게 일하는 동안
내가 작가로서 간과했던 부분들이 점차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사랑했던 문장과 표현들이 과연 독자들에게도 닿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되었다. 어느 날 신인 작가의 원고를 검토하며 그가 가진 글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조언을 건넸다. 강한 개성이 돋보였지만 전개가 매끄럽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주인공의 감정을 좀 더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독자가 공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조언을 건네는 동시에 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층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글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내 글이 독자와의 소통을 방해했던 건 아닌지 고민해보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예전에 쓴 글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그동안 나는 내 개성만을 고집하며 독자들과의 거리감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았다. 대중들의 감성에 맞추기 위해 내 글을 바꾸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이제는 독자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또한 작가라면 자신의 글솜씨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읽어도 쉽고 재미있게 읽히도록 써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글을 쓰는 예술가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작가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요즘 유행하는 웹소설 노랑 작가. 이거 우정복 작가님 맞죠? 지민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문체는 달라졌어도 작가님의 철학과 세계관은 숨길 수 없더라고요. 작가님의 눈은 못 속이겠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편집자로 일하면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덕분에 제 글도 다시 손봐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죠. 지민 씨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역시 작가님은 다시 일어서실 줄 알았어요. 다시 돌아와 주신 것 1호 팬으로서 감사드려요. 나는 그녀를 보며 진심을 전했다. 지민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나를 알아봐주고 꿈을 놓지 않도록 응원해줬잖아요. 그게 제겐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꿈을 준 존재였다. 나는 그녀가 준 응원의 힘을 다시금 새기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편집자로 일하며 내 글을 웹소설로 다시 써내려갔다. 필명을 노랑으로 시작한 내 글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독자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회사에서도 내 성공을 축하해 주었고 강연 요청도 이어졌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마지막 멘트를 남겼다. 성공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빨리, 또 다른 누군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간다면 언젠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닿을 겁니다. 그 단 한 명이 여러분의 팬이 되고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결국 진정한 성공은 내 글을 기다려주는 단 한 사람에게 닿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나의 1호 팬이자 내 아내가 되어준 지민이. 그녀가 옆에 있는 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소기담에서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재미있고 힐링되는 지난 이야기들도 감상해보세요.